저는 우리 힐링가족 여러분들께서 노후 자금을 일도 안 하고 은행에 잠자게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돈이 돈을 벌어오는 시스템을 구축해 두신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결과를 비교해보면 은행에 잠자게 넣어둔 것과 세계 1등 기업들의 골고루 투자했을 때와는 아주 큰 차이가 날 것입니다. 투자라는 것이, 특히 주식 투자는 이 세상의 각종 투자들 중에서 변동성이 가장 심한 투자 방법 알고 계시죠? 동시에 가장 수익률이 높은 투자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투자 과정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항상 말씀을 드려서 이제는 모두 잘 알고 계시고 또 몇 년간 직접 경험을 하셨다시피 주식 투자의 단점인 주가의 하락시 마인드 관리, 이 무서운 주식시장에서 홀로 외로이 견뎌내기보다는 우리 모두 같은 마음, 한 마음 한 뜻으로 노후 대비라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서로 힘을 합쳐서 목표 달성을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홀로 외로이 나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함께 어깨동무하고 나가는 것이 훨씬 인내심으로 견뎌내기 쉬울 것입니다. 그 과정에 제가 여러분들께 선택을 해드리는 몇 가지의 종목들 중에서 모두 투자 실적이 100% 성공적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정말 100% 만족스럽겠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100% 성공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쉽지가 않을 것이고 또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포트폴리오를 잘 분산시키고 특히 주가의 하락장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꾸준히 저가 매수를 해오셨다면 총 투자금 대비 현재의 수익률은 마이너스인 분들보다는 플러스인 분들이 훨씬 많이 계실 것이고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그 수익률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살얼음 같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이 변동성이 심한 주식시장에서 저의 일부 실수가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게 보면 우리가 투자 중인 종목들은 나중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저는 우리 힐링가족 여러분들 모두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우리의 목표 노후 대비에 성공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릴 말씀은 미국 증시 브리핑 때 이 내용 중에서 어떨 때는 바쁘다 보면 그날의 증시 내용을 다음날 올려드릴 때도 있어요. 몇 번 말씀드렸죠? 항상 이해해 주시고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비둘기적인 스탠스를 보였고 투자자들의 흥분은 금세 잦아들었어요. 그래서 증시 랠리가 1% 이상 올랐다가 오히려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파월 의장은 FOMC 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다음 통화정책 변경이 금리 인상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라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금리를 다시 올리기보다는 금리를 더 오래 유지하는 쪽을 선호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증시가 환호하면서 S&P 500 지수가 1.5%까지 올랐었습니다. 하지만 장마감 직전에 매물이 쏟아지면서 S&P 500 지수가 0.3%대 하락 마감하고 나스닥 지수도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고 0.3%대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 지수만 상승폭이 대폭 줄어들어서 0.2%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이 같은 갑작스러운 증시 하락은 우선 어제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했던 반도체 회사 AMD와 서버 회사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에 대한 실망감으로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AI 수혜주가 하락했기 때문이에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5% 크게 떨어진 것입니다. 개별 종목이 3.5% 떨어져도 크게 떨어진 것인데 이것은 지수가 떨어진 것입니다. 항상 모닝 브리핑을 해드려서 아시다시피 기술주, 특히 반도체 지수는 이 등락의 폭이 상당히 큽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주요 종목들이 오늘 거의 모두 크게 떨어졌습니다.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주가 눈길을 끌고 있는데 한번 보면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 주가 전일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견조하게 나오면서 2% 넘는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클라우드 사업 부문 AWS, 아마존 웹 서비스, 클라우드 사업 부문의 성장 재가속화 기대감 영향으로 해석이 됩니다. 광고 매출이 24% 급증했고
또 클라우드 사업 부문의 AWS 매출도 17% 늘었습니다. AWS 아마존 웹 서비스 성장률은 4개의 분기 만에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아마존의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부, 현재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에서 압도적인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앤디 제시 CEO는 비즈니스 전반에 걸쳐서 올해 좋은 시작을 보여줬다면서 기업 고객들의 현대화 노력 및 AI 기능 결합 등으로 AWS의 성장이 다시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기차. 기가캐스팅이라는 말 알고들 계시죠? 기가캐스팅은 혁신적인 자동차 제조 기술입니다. 작은 부품을 세세하게 조립, 용접하는 대신에 일체화된 셋을 한꺼번에 생산하는 제조 공법입니다. 미국의 전기차 업체죠. 세계 1등 테슬라가 2020년 스포츠 유틸리티 자동차 모델 Y 생산에 이 공법을 도입한 것이 시초입니다. 강판에 수많은 구멍을 뚫고 일일이 조립, 용접해 차체를 만들지 않고 6,000에서 9,000톤의 압력을 가하는 초대형 프레스, 기가프레스로 특수 알루미늄 합금 소재 차체를 통째로 찍어내는 방식입니다. 테슬라는 기가캐스팅 공법을 도입하면서 제조 공정을 대폭 간소화했습니다. 용접과 볼트의 양을 줄였고 조립 공정에서 로봇의 수도 600여 대나 줄여서 운영의 효율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수많은 소형 부품이 사라지면서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재 폐기물과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가캐스팅을 도입한 후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와 일본의 토요타, 또 독일의 폭스바겐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이 기술을 앞다퉈서 도입, 적용하고 있습니다. 생산 속도가 빨라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제조 과정에서 차체 무게를 줄일 수 있어서 전기차 생산에도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다만 일체형 셋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부만 손상돼도 어떻습니까? 조각이 아니라 전체이기 때문에 전체를 교환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또 생산 단계에서는 유리하지만 초기 생산 설비를 갖추는 데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랬던 테슬라가 차세대 제조 공정인 기가캐스팅을 구현하겠다는 계획을 포기했어요. 최근에 불황으로 비용 절감에 나선 테슬라가 막대한 생산 설비 투자 때문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테슬라는 수년간 투자 개발해온 기가캐스팅 공법 대신 차체를 받치는 차대를 차량 전면과 후면, 중간 배터리 수납 부분 등 세 파트로 나눠서 생산을 한 뒤 나중에 이어붙이는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형 장비를 이용해서 차대를 한 번에 찍어내는 기가캐스팅 공정의 완전 구현 계획을 처리한 것입니다. 대신 테슬라는 차량 전면과 후면은 기가캐스팅 방식을 이용해서 일체형으로 생산합니다. 현재 모델 Y와 사이버 트럭도 이 같은 방식으로 생산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슬라의 이런 결정은 판매 실적 부진과 가격 경쟁 심화 속에서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경영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이 됩니다. 지난달에 테슬라는 전 세계 인력의 10%를 감축을 하고 경영진의 사퇴와 해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최근에 테슬라의 충전 인프라 담당 책임자 레베카 티누치 등의 약 500명에 달하는 슈퍼차저팀 인력의 대부분을 해고하기도 했습니다. 이틀 전에 하루에 15%나 급등을 했던 주가가 어제, 오늘 이틀 동안 다시 한 반 정도 7.3%나 다시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